예, 안녕하세요. 동양미래대학교 3D 프린터 특강 4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수업 목표는 오픈소스 파일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 한번 테스트, 그 받는 것까지 해보고 이제 3D 모델링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3D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2D 모델링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3D 모델링이 2D로부터 입체화가 되기 때문에 2D 모델링 스케치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싱크버스라고 무료로 모델링된 파일들을 많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뭐 여러 가지 받고 싶은 거 받아서 프린팅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10이라고 쳤는데 다양한 배로 만든 이제 배로 되어진 모델링 파일들이 많이 나왔어요. 초록색 저는 이제 여기서 초록색 배를 눌러서 다운로드 올 파일, 그리고 여기 이거를 이제 누르고 5초 정도 기다리면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5초 정도 기다리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면 다운로드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파일 받아서 열어봤더니 이런 STL 파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한번 프린팅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2D 모델링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2D에서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3D를 보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2D인데 2D로 이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D 면대로 볼 수밖에 없죠. 이거 좀 그래서 모든 3D 설계 툴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우측 상단에 도면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저 버튼이 있습니다. 이놈인데요. 이 홈키 집 모양이죠. 이 홈키를 누르거나 이 측방형체 이놈이 지금 측방형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방형체로 이제 왔다 갔다 하거나 돌릴 수도 있고요. 이 버튼 자체를 누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좀 이렇게 이 버튼을 사용해 가지고 사람 유저가 여러분들이 좀 이 면으로 보고 싶다, 저 면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자유자재로 좀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일단 홈키를 누르게 되면은 디폴트로 소프트웨어가 세팅된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디폴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그 점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측방향체를 이제 뭐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해봤는데요. 도면이 지금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제 좀 기울어졌습니다. 다들 이제 그리고 마우스 쓰시죠? 마우스를 쓰셔야 되는데 여하간에 지금 이 도면이 되게 작게 보이죠? 아까의 이 도면들보다 어떻게 왜 그러냐면은 줌인 줌아웃 기능을 쓴 건데요. 줌인 그리고 줌아웃은 마우스 휠로만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이 작게 변했는데 이건 줌아웃을 시키는 거고 휠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사, 상태에서 이제 화면을 움직이면은 화면 자체가 이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줌인 줌아웃은 이제 확대 축소는 마우스 휠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되고요. 화면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 휠을 화면으로 누르시고 왔다 갔다 하면 화면이 변합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하기 전에 저희는 특정 뷰에서 볼 도면을 고정해두고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게 그게 뭐냐면은 평면도 평면도가 이 유저 버튼이 아이씨, 죄송합니다. 이 평면도 유저 버튼이 평면도가 정면으로 이제 보이게끔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왔다 갔다 몇 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게 자유분방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평면도가 이제 똑바로 보이게끔 이게 만약에 거꾸로 돼 있으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평면도를 정확하게 지금
정방향으로 보여서 평면도가 잘 읽히면은 그게 맞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면으로 보면은 이제 x축 이 적색이니까 적색이 가로, 그다음에 y축이 세로인데 y축 세로로 이제 가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 평면도를 하면 이런 식의 색깔이 만들어진 이제 도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솔리드를 선택해 주시는데요. 솔리드 말 그대로 뭔가 고체적인 작업을 할 거다, 고체 뭐 도형을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Z는 이전 작업으로 복귀를 하는 거고, 델리트 키, 델리트가 이 키가 맞네. 델리트 키가 이렇게 맞구나. 델리트 키는 삭제, 뭐 그런 윈도우 명령어 체계를 따르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 윈도우 명령어 체계를 따르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간에 솔리드 모드에서 스케치 작성, 이놈의 스케치 작성인데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2D를 하기 위해서는요. 스케치 작성을 누르면 여기 도면에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직사각형 이미지가 나올 텐데요. 이 표식은 작업을 할 도면을 확정시키는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XZ가 밑바닥으로 가는 걸 보고 있고, Y축이 이렇게 뻗어 있는 도면으로 작업을 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3D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2D 스케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스케치 작업을 하는 도면이 이 면의 도면이다라는 결론입니다. 그게 이 결론이고요. 그래서 여하간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도면 선택까지 끝난 건데요. 스케치 모드가 이제 이놈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선부터 그려줄 건데요. 여기 이 직선인데, 직선을 먼저 눌러주시고, 여기 이 점을 한번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딸깍 눌러주세요. 한번 딸깍 눌러주시면은 자유분방하게 직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유분방하게 만들어지겠지만, 여기를 한번 딸깍, 왼쪽 버튼으로 여기 한번 딸깍 다시 눌러주시면은 그 다음에 직선이었던 게 여기서 방향이 또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여기 다시 한번 직선으로 이 대각선으로 가게끔 딸깍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또 방향 전환이 아니라 이 점에서 왼쪽 버튼 두 번 연속 클릭. 이 점에서 두 번 연속으로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은 아이고, 뭐지? 죄송합니다. 제가 익숙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점을 여기 점을 마우스 더블 클릭하면은 직선 그리는 게 멈춰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작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성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런 호들 있죠. 반원 형태인데 이런 호들을 눌러주시고 3점 이 세 점을 사용해서 호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세 점 호를 이제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 호를 선택 후에
여기를 한번 눌러주세요. 직선 끝부분, 여기 직선의 끝부분을 한번 눌러주시고 하단의 버튼 한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기다가 했는데 하단의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도면 내 하단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이거는 키보드로 직접 변경이 가능합니다. 키보드를 원하는 수치만큼, 그래서 엄청 정확하죠. 그래서 키보드로 직접 변경이 가능하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가지고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변경이 가능한데, 원하는 만큼 드래그를 해서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은 이렇게 여기다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은 이런 식의 호가 만들어집니다. 이 호가 만들어지는데 이 역시도 마우스로 드래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직경을 선택해가지고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직경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직경 적당히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를 한번 이제 왼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시 직선을 이제 추가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직선을 추가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려주시고 여기까지 그렸으면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여 이제 직선 그리는 걸 이제 멈춰주시고 이런 모양대로의 이미지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선을 끝낼 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번거로워요. 마우스를 더블 클릭 하는 걸 잊으면은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워야 할 땐,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지워야 할 땐 다른 삭제 방법도 엄청 많지만 지우고 싶은 모형 전체, 이 모형 전체를 드래그를 해서 델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델리트 키. 역시 영어를 잘해야 돼요. 영어를 잘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델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지고요. 이상으로 이제 이런 모양 2D 스케치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만들어 볼 겁니다. 사각형에는 총 3개의 사각형이 있는데요. 정말 쉽습니다. 지금 이거는 1개, 2개, 3개가 있고요. 마우스를 여기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데 한번 대각선으로 눌러주시면은 이게 점과 점을 잇는 사각형 이름이 이점 직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을 누르면은 위아래로 드래그 할 수 있도록 나오는 3점 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심점은 꼭 이 점이 아니어도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여서도 되고 여기여도 되고 그렇지만 일단은 좀 대칭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 점을 선택해 주시고 도면의 중심점이죠. 이 점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든 키보드로 직접 기입을 하시든 해서 원점의 중심점을 대칭으로 하는 원점 사각형이라는 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도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한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원을 중심점을 눌러가지고 그 기점으로 지름을 정할 수 있고요. 2.1, 3.1, 여기 2.1, 3.1을 한번 보겠습니다. 2.1, 3.1 이렇게 차례대로 누르고 이 이미지대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선 직선 두 개를 안 만들어도 되지만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우측 원은 2.1, 이놈은 2.1, 이놈은 3.1. 그래서 2.5는 직선 두 개 오른쪽 끝단, 여기 이놈이죠. 이놈도 어쨌든 직선인데
직선의 끝단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이 점을 기점으로 하는, 그러니까 점을 기점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3점원은 먼저 여기 한 번씩 두 번 눌러주시고 드래그 할 수 있게끔 나와요. 드래그 할 수 있게끔 나와서 이걸 여기까지 끌은 다음에 한 번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에는 이개체 접선 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선 직선 하나 이제 사선 형태로 만들어 주시되,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원을 눌러서 이 직선을 하나씩 눌러주시면은 원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 직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우스를 드래그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쪽까지 가면은 이 모형대로 되는데 직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접한 원, 그러니까 이 직선을 접한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면 편한데, 그거에 따라 직경도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각형, 이제 폴리곤이라고 하죠. 다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인데 이거는 직경이고요. 이거는 모서리 번호인데요. 그냥 오각형입니다. 오각형. 모서리 번호 개수, 모서리 개수, 모서리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상당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주셔도 되고요.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직경과 모서리 번호, 모서리 개수를 이제 중심선으로부터 이제 늘려서 정하면은 이렇게 이쁜 다각형이 나옵니다. 반지름이었네요. 그래서 우측에는 되게 이쁜 다각형이 나오는 반면에 왼쪽에는 제가 직선으로 대충 만든 다각형이 나왔는데요. 다각형을 만들 때는 각도도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 직선으로 다각형을 만드는 우를 범하는 일은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잠깐 우리는 수정 기능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은 만들어진 걸 말 그대로 수정을 하는 건데요. 수정에서도 지금 만들어본 이 다각형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선을 연장해 준다는 뜻인데요. 연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장 버튼을 누르면 다각형의 직선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다른 색의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모든 직선, 다각형의 모든 면에 직선을 만들어주면은 마우스를 누르셔야 돼요. 누르셔야지 만들어지고요.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별처럼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다 만들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이것도 별이긴 하지만 하나의 물체, 이게 안에 있는 직선 때문에 하나의 물체라고 인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정해서 자르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가장 가까운 교차 곡선 또는 경계 형상까지 스케치 곡선을 자른다고 합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여기서 지우고 싶은 직선을 가져다 대면 색이 또 변하게 되는데요. 이걸 누르면 지워집니다. 여기도 지울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미 지워진 거고요. 여기도 지울 수 있고 지울 수 있는데 싹 다 지워버리면 이렇게 좀 말끔한 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타원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원 만드는 거랑 같습니다. 이것도 원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밌는 게 슬롯이라는 이제 모양인데요. 지금 해볼 거는 중심 대 중심 슬롯이랑 3.5 슬롯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심 대 중심 슬롯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양 끝점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예, 그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넓은 타원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넓은 타원형을 드래그 할 수 있게 이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입을 해주시던 뭐 드래그를 해주시던 해서 만들어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3.5 슬롯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점을 누르고 이렇게 양점을 누르고요. 호의 직경이 되는 점을 한 번 더 누르면, 그러니까 직경이 되는 점을 한 번 더 누르면 이거 1, 2, 3 이렇게 한 번 누르면은 드래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드래그를 할 수 있냐? 이 점을 기점으로 드래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기점으로 드래그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얇아질 수도 있고 점점 더 두꺼워질 수도 있고, 이건 좀 상당히 두꺼워진 이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금까지는 좀 신기한 원의 형태가 되었고 곡선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플라인이라는 놈인데요. 여기 메인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각각 눌러주시면 이 점에 따라서 곡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스플라인 중에 제어점 스플라인이라는 놈이 또 있는데요. 아까는 맞춤점이었고 여기 점을 찍을 때마다 공률을 계산합니다. 공률을 계산해가지고 이 곡선을 그려주는 기능인데요. 공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 점 찍을 때랑 이 점 찍을 때 이제 곡선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이나믹한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자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도 되게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문자 이 작성 버튼에서 문자를 눌러주시면 샘플 텍스트 직사각형 2점 사각형 만들듯이 사각형 하나 만들면 되는데,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샘플 텍스트 지워주시고 뭐 기입을 하고 싶은 문자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동양미래대학교 작성을 해봤고요. 글꼴도 변경할 수 있고 크기 높이인데 보통 크기라고 말하죠. 크기를 좀 변경할 수 있고 문자 간격 이 틈과 틈 사이의 간격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쁘게 볼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사이즈나 간격 좀 용이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좀 복사 붙여넣기 같은 개념인데요. 패턴 형태처럼 패턴을 통해서 복사 붙여넣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원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원형 패턴, 이 원형 패턴이라 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가에 그 원형 패턴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원형 패턴을 눌러주시고 객체를 선택해도 되는데, 어찌됐든가 객체 선택되고 중심점이 여기인데 중심점을 선택한 다음에 중심점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요, 죄송합니다. 중심점을 선택하고 나서 선택하게 되면 수량 개수, 이제 패턴의 개수를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디폴트가 지금 3으로 나와요. 그래서
더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래 이에 따라서 이제 원형 패턴이 쭈르륵 나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 7개 정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쁘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사각형의 패턴도 가능합니다. 사각형의 패턴이 아까 여기 직사각형 패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먼저 선택하거나 뭐 수량, 뭐 한방향, 대칭, 거리 이렇게 다 위아래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이미지입니다. 이제 3D 모델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D 모델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각형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사각형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솔리드 모드 좀 잘렸는데 솔리드 모드를 이제 눌러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왼쪽 상단에 이놈이 돌출이거든요. 돌출이라는 기능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 이제 탭이 만들어지면은 유형과 프로파일 이름인데 한 개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거리가 나옵니다. 거리가 아직 0mm로 나와 있는데 거리를 한 50mm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만들어 보고 이제 거리를 50mm로 만들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회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돌출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직사각형이 회색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이게 돌출이 된 거예요. 돌출이를 하면 말 그대로 면 따라서 면 자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홈키를 누르거나 이런 이제 뷰어 버튼, 유저 버튼에서 좀 왔다 갔다 변환을 주면은 이게 전체 모양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방형체의 모양이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놈이 원래 이놈이었는데 아니죠. 이놈을 봐주시면은 이놈이 돌출 말 그대로 지금 위로 올라간 겁니다. 아까 그 50mm의 거리만큼요. 그래서 돌출이 된 겁니다. 이 면이 3D가 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2D 모델링을 먼저 해야지 3D를 할 수 있고요. 3D가 2D로부터 입체화가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리졸브라고 회전에 대해서 회전이라는 놈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찍고 직선으로 해서 여기 더블 클릭해서 이제 이런 이미지처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이 버튼 이게 회전이에요. 회전 한번 눌러 주시면은 아마 이게 지금 선택이 바로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놈을 선택한 다음에 이 모양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회전을 누른 모양인지 바로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고, 이거를 이런 신기한 도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 그대로 이게 표현이 안 되죠. 이게 회전이 된 건데 이거를 다른 다른 시점에서 바꿔서 보게 되면 이, 이 슬라이드에서 여기 슬라이드죠. 이 스케치에서 말 그대로 360도 회전이 된 것처럼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메쉬로 저장을 해서 큐라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 STL 리진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큐라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확대해서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우선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강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강대라 하면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케치로 니은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니은자로 돌출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돌출형을 만들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보강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강대라 하면 좀 약간 그리기가 애매한데, 보강대라 하면 이게 3D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사람 손으로 여기 한번 누르고 여기 한번 누르면은 힘이 이쪽으로 가해지니까 이쪽 부분이 똑 쉽게 부러지게 생겼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이런 도형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걸 하나 무슨 구조부를 하나 삽입을 해가지고 더 추가를 해가지고 더 튼튼하게 만드는 보강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성 여러 가지가 있죠. 구성에서 중간 평면입니다. 중간 평면을 클릭해 주시고요. 맨 위쪽 면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게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뷰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유저 버튼에서 뷰를 바꿔주신 다음에 이 밑면이거든요. 여기에 이게 좀 가려져 있어 안 나오는데 밑면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지금 이 윗면 탑이죠. 아랫면 바텀입니다. 아래면 한 번씩 양면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했고, 그러면은 아까 중간 평면이었으니까 이 평면이 한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도형이나 스케치가 아니고요. 이 추가된 이 면은 하나의 기준면입니다. 스케치할 기준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리드에서 다시 스케치를 눌러주시고요. 작업할 도면을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을 중간 평면, 여기 이놈이죠. 이놈을 선택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니은자 면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기 2점과 2점 이어주는 이제 직선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직선을 여기서 만드는데, 직선을 하나 만들더라도 중간 평면에서 작업을 했으니까 이놈 기준으로 직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슬라이드 초기에서 나는 이 면에서 작업을 할 거다, 이 면에서 스케치를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면이 약간 붕 떠 있는 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정확하게 화면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이 직선이 중간에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지금 할 게 이거죠. 그래서 리브 솔리드로 다시 돌아가서 작성을 눌러주시고 리브라는 놈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게 위아래로 드래그를 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럼 상당히 튼튼해진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돌출과는 다르게 안까지 꽉 차게 나옵니다. 여기서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만약에 돌출로 할 것이다 그러면은 한 이 정도의 돌출이 되겠죠. 근데 이 양은 벌어지는 이 양은 그럼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출 대 리브죠. 이 구해지는 힘이 엄청나게 셀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를 채워주시고, 힘이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럼 이거를 돌출만 해주시고, 보강대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면 되게 여기 어느 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엔지니어, 여러분들 다 엔지니어죠. 엔지니어는 가격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근데 성능은 떨어지지 않도록 되게 콤팩트한 작업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엔지니어적인 마인드가 이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굳이 안 써도 될 그런 비용을 아끼는 게 엔지니어적 마인드. 엔지니어라면 함량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고 만들어 보시면서 설계를 해보시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이 부분은 굳이 안 써도 되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재료 필라멘트 필라멘트를 아끼게 되고, 이런 습관 자체가 되게 TMI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습관 하나하나가 되게 여러분들의 자질을 되게 뛰어나게끔 만들 수 있는 이제 습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리브로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꽉 차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깎기라는 기능을 써볼 건데요. 너무 날카로운 날카롭죠? 상당히 여기 날카롭죠?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은 잘 못하는데 얘기해주고 싶은 건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중구난방식으로 말을 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말투도 살짝 어눌한데, 여러분들 대동학미래대학교 전기시스템공학과 학생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 되게 모서리가 날카롭죠. 만약 이놈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리 플라스틱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꺼끌꺼끌하니 만지기가 좀 애매할 거예요. 약간 되게 칼이져 있으니까요. 직선 되게 각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거를 해주고 싶다. 이거를 목각이라 그럽니다. 목각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각기라 그럽니다. 목각기. 이거 모서리를 깎는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기능은 이제 너무 날카로운 면을 사람이 쓰기에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날카로워서 베일 수도 있는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좀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목깎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뭐를 깎아버린다, 뭐를 깎아버리는 기능을 쓸 거다, 이겁니다. 하지만 실제 이놈을 이제 양산이나 그런 작업을 들어가면은 이 목 깎는 것도 일이거든요. 근데 굳이 사람이 안 쓰는데, 사람이 굳이 안 잡는 부분인데 이런 목 깎기를 해가지고 가격이 더 추가가 되면은 이건 엔지니어로서의 실격인 거죠. 어찌됐든 간에 여기 목깎기를 눌러주고요. 여기 면을 한 개, 아니 모서리를 한 번 눌러주시면은 이게 뭐를 얼마나 깔 거냐라는 반지 측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한 0.1 정도,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0.1이었는데 여러분들의 이 도형의 크기만큼 비례해가지고 좀 더 클 수도 있고 혹은 작을 수도 있는지 그 직경을 하나 구해가지고 좀 모를 깎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모형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mm로 하면은 이게 완전 그냥 파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센스 있게 적당히 알찰딱갈센 하셔가지고 목깎이의 지름을 잘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윈도우처럼 Shift를 누르고 여기 누르고 왼쪽 버튼입니다. 왼쪽 버튼으로 여기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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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다 눌러가지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깔끔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왠지 좀 안 만질 것 같아가지고 작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달리 상당히 부드러운 뭐 도형으로 이제 탈바꿈된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4강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좀 딜레이가 된 점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만약 혹여나 약간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동양미래대학교 전기시스템과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것으로 4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량 관련해가지고 이 음량 관련해가지고 댓글 하나를 제가 봤는데 그 부분 석희 수정해가지고 다시 재업로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4강 마치도록 하고요. 5강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